지금 한국에서는요, 한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방식이 그야말로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입양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짜이는 건데요. 과연 무엇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거의 70년 동안 한국의 입양은 여러 민간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관마다 절차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투명한가, 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던 입양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개편, 이게 그냥 서류 몇 개 바꾸고 절차 몇 개 손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국가 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변화의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 민간기관이 각자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도 따로따로 관리했죠. 하지만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요. 흩어져 있던 모든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통합됩니다. 관리의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3년에 법이 통과된 이후에 무려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 동안 정부는 법적인 토대를 단단히 하고 새로운 공공 시스템이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변을 닦아온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공적 시스템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입양 여정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지자체가 아이의 법적 후견인이 돼서 보호를 시작하고요. 둘째, 아이를 맞이할 예비부모는 국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셋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아이에게 가장 좋은 가정을 찾아 연결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이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한 뒤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겁니다.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특히나 눈여겨볼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임시 양육 결정이라는 건데요. 법원의 최종 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예비부모와 아이가 미리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하고 또 유대감을 쌓을 시간을 주는 제도예요. 아이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정말 중요하겠죠. 물론 이렇게 큰 변화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 변화를 반기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79%. 과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국민 10명 중 거의 8명이 입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혁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가장 높은 막대 보이시죠? 단연 아이들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투명한 절차고요. 결국 국민들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달라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큰 기대감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한마디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걱정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첫째, 수십 년 동안 민간기관들이 쌓아온 그 전문성, 그 노하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둘째, 거대한 공공 시스템이 과연 아이 한 명, 한 명의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까지 섬세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 변화를 제대로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정말 준비되었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변화가 실제 당사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될 분들과 입양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가족이 될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내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되고요. 부모의 나이 제한도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입양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양 후 1년 동안 국가가 의무적으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서 새로운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입양인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입양 기록이 아동권리보장원 딱 한 곳으로 통합되거든요. 예전에는 자기 기록을 찾으려면 이 기관, 저 기관, 문을 두드리며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창구 하나만 통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다국어 지원까지 이뤄진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입양 제도는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 정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입양 가족이 남긴 이 말은 이 모든 정책과 시스템의 변화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는 가정 안에서 자라게 하자는 것, 바로 그것이죠. 70년이 넘는 역사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입양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과연 국가가 이끄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모든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튼튼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관심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